자, 토요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전 노무사에서 민법, 민소법 맡고 있는 김중현 강사고요. 타 영역에서는 변호사 시험, 그리고 법원행시에서 민법, 민소법 상법을 맡고 있습니다. 자, 노무사에서의 민사소송법은 일단 첫 번째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충실한 강의를 하려고 해요. 선택 과목에 충실하다. 즉 어떤 이야기냐면 요 녀석이 합격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합격에 도움이 돼야 돼요. 합격에 도움이 되려면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면서 관련된 실체법, 노동법을 살짝 건드려 드릴게요. 그리고 오전, 오후 타이밍에 아마도 행정쟁송법을 하셨을 겁니다. 거기서 공부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여기서 체크리스트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민소법을 선택한 만큼 행정쟁송법에서 조금은 유기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다른 공무원 영역에서는 헌법이랑 행정법을 맡고 있어요. 따라서 행정법 내용도 알고 있고 그 다음 노동법 내용은 제가 선택 과목이 노동법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연기 들어가기 위해서 교재를 보시면 신법무사님 단문 사례집이에요. 단문 사례집. 이거는 말 그대로 단문집이고 사례집입니다. 즉 기본적인 법리 자체와 내용은 참고로 서술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보충 자료 좀 볼게요. 민사소송법 전체책 일반입니다. 자, 이게 민사소송법이에요. 지금껏 우리 수험생분들이 만약에 소송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이 느낌을 살리셔야 됩니다. 일단 저랑 함께 보기만 할게요. 소의 제기, 큰 덩어리 봅니다. 밑에 소송요건의 심사. 여기까지가 바로 소장을 제출해서 소가 적법한지의 논의예요. 다시 소의 제기, 소송요건의 심사가 바로 소가 적법한지 여부. 자, 그러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행정소송법에서 어떤 소송을 공부하실 거냐면 법정항고소송으로서 취소소송을 대표적으로 공부하십니다. 그러면 이름만 붙이면 되죠.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 그걸 공부하신단 말이에요. 그 근간이 되는 베이스가 바로 여기 민사소송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공부하시는 원고적격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상 이해관계인. 그리고 대상 객체는 무엇이냐. 그게 심판 대상. 그리고 관할 법원 나와야죠. 그게 소송 요건 보시면 법원, 당사자, 청구. 근데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너무나도 많아요. 보세요. 행정쟁송법은 원고 특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이해관계인 피고, 행정청으로 무조건 특정되어 있죠. 근데 민사소송법은요. 원고가 누군지 몰라요. 피고가 누군지 몰라요. 우리 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 대상 뒤에 청구라는 말이 있어요. 청구. 이게 바로 행정소송법에서는 처분의 위법성이에요. 딱 하나 있죠. 얼마나 심플해요. 행정소송법은. 처분의 위법성. 근데 우리 민사소송법은 무려 소의 종류가 일단 3가지가 있습니다. 확인, 이행, 형성.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확인과 관련돼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쟁송법에서 공부하는 게 무효확인소송이에요. 무효확인소송. 그리고 부존재 확인소송이라는 걸 공부를 하십니다. 그거 민사소송법에서 먼저 공부하시고 행정소송법에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올해 논란이 있었던 행정쟁송법 3문. 그쵸. 납세, 처분, 부존재 확인소송, 민사소송법 베이스죠. 민소법 베이스. 따라서 민소법에서 개념 요소를 좀 챙겨가시면 행정쟁송법을 공부하는데 크게 문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변론의 진행. 여기가 행정쟁송법은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공부를 안 하지, 우리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행정쟁송법에서는 변론의 진행과 관련해서 어떤 걸 공부하실 거냐면 직권진행주의, 직권조사주의, 직권탐지주의. 왜? 공익과 관련된 소송이기 때문에 직권이란 표현을 훨씬 더 많이 공부해요. 우리는 근데 직권이 아닙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스스로 선택하신 것 가지고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소송의 종류에서는 딱 판결 보시면 판결, 심리판단 뒤에 보이시나요? 기속력이라는 게 눈에 살짝 보이죠? 정말 작은 글씨로 써져 있잖아요. 기속력. 이게 행정쟁송법 A급이죠.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기속력이 A급이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기속력은 A급이 아니고 밑에 기판력이죠. 왜? 심판 대상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행정소송법은 처분의 위법성이라는 심판 대상 꼴랑 빡 하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위법하긴 위법할 건데 그럼 나 앞으로 뭐 해야 돼? 이게 논의가 되는 거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판력이 발생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논의가 계속 나오는 거죠. 느낌
살리셨어요? 자, 기속력이 행정쟁송법 A급이다. 올해도 1문의 1에 기출이 됐네요. 반복금지 의무, 재처분 의무, 뭐 결과적 의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는 거고 저와 함께는 기판형. 근데 왼쪽 보시면 당사자 행위로 인한 종료 너무 중요하죠. 왜? 소치하는 행정쟁송법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요. 화해 너무 중요하죠. 노동법도 공부를 하셨습니다. 저 한 번만 봐주실까요? 노동법 공부하신 거 맞죠? 노동법에서 다시 한번 노동법 공부하신 거 맞나요? 이제 내일도 하시죠. 노동법도 마찬가지로 소송인데 이건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이걸 더 많이 공부하세요. 조정, 중재, 화해 그게 노2입니다. 노1은 거의 민사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데 충분히 조정, 중재, 화해 원탁 테이블 앉아서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걸로 해결을 못하니까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셔야 되는 거. 그게 소송이죠. 우리 수험생분들은 공인노무사를 자격증을 취득하면 여길 건드는 겁니다. 이게 행정소송법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소송이 아니에요. 행정청과 싸움이다. 여기에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합격하셔서 참여를 해가지고 나의 의뢰인에 대해서 끊임없이 편들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기각당했어요. 소위 말하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기각결정을 당했습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야 진호위 중노에서 내 편을 안 들어주네? 그러면 이제 소송 가셔야죠. 이게 행정소송. 이게 행정심판. 합쳐서 행정쟁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행정쟁송에서 공부를 하게 되시는 Q, 권리 구제 방안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다 쓰는 거죠. 근데 지금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심판 따로, 소송 따로 이렇게 내는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고시반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내지는 알려준다고 할 때 종례에는 시험 문제가 야 이렇게 나왔어. Q, 권리 구제 방안을 서술하시오. 사례 같은 단문 50점 통으로 나오죠. 근데 지금 딱 끊어서 나오죠. 25점 하나, 25점 둘. 이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따라서 심판 따로 소송 따로 들어가고 이 불복하는 게 바로 소송이다. 살짝 같은 듯 다릅니다. 지금 저랑은 뭐 하고 있다고요? 이쪽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노동법 1, 2입니다. 1, 2 구간.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면 지금 필기하지 마세요. 여기 다 있으니까. 제 트랙만 형성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분들이 지금 한참 문제되고 있는 시사적으로 문제되고 있죠. 헌법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여기서는 열심히 국가를 만드는 통치구조로서 삼권 분립이 나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사법개혁 들어가겠다. 여기 건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 이게 바로 기본권입니다. 자, 우리 수험생분들은 지금 왜 공인노무사를 시험을 보려고 하죠?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주구권.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여기랑 계약을 체결했죠. 일반적 행동자유권. 근데 내가 채택했던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직업군이 자격증인 공인노무사네 직업의 자유, 공무단임권. 근데 아직 공무단임권까지는 가진 않으셨어요. 왜?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혹시라도 지원을 하게 되면 이제 공무원 지위를 취득하게 되면 그때부터 공무단임권. 따라서 행정소송법에서도 공무단임권 자체를 공부하기 위해서 사인의 공법행위라는 개념을 공부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딱 채용공을 내는 거예요. 이러한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 저희들한테 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하면 되죠. 이게 바로 사인의 개인의 공법행위죠. 권력작용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채용내정이 취소됐네? 싸우셔야지. 노동법 1에서는 채용내정 취소로 싸우는 건 민사소송법으로 가시는 거고 사인의 공법행위와 관련돼서 채용내정이 취소되면 이건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법률로 내려옵니다. 자, 우리 수험생분들이 노동법 1, 2와 관련돼서 두 가지를 공부해요. 32조 근로의 권리. 여기서 핵심은 적정임금, 최저임금, 그리고 플러스 알파 퇴직금. 퇴직금은 헌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너무 중요하지. 임금이 너무 중요하지. 그리고 33조 근로 3권입니다. 여기서 쟁의행위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노1, 노2가 나오는 거예요. 법률 벌써 나온 거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근데 요놈의 노1, 노2가 법률로 들어간다고 할 때 이걸 두고 권리라고 합니다. 이걸 민법에서 통으로 공부 다 하시는 거예요. 자, 민법이 근간이 되는 거죠. 이것도 팁입니다. 노1, 노2를 공부할 때 민법 베이스
끼고 2차 시험에서 노원 노트를 쓰면 답안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답안 클래스가 계속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통치 구조가 나올 거잖아요. 이게 바로 경영 조직입니다. 경영조직. 자, 근데 보세요. 경영조직은 선택 과목이란 말이에요. 이유는 딴 게 없습니다. 경영자가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공인노무사를 합격해서 농업법인을 세우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거 맞죠. 그럼 이건 무조건 필수 과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사용자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고용되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 경영조직 말고 물적 조직 말고 인적 조직은 반드시 공부해야죠. 사람을 고용하고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분관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서 이게 필수 과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단체가 하나 나오겠죠. 투 트랙으로 또 갑니다. 다행이죠. 또 우리는 회사 공부는 안 해요. 이게 상법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옵니다. 아, 이거는 무조건 공부를 하는 거죠. 노동조합은 무조건 공부하죠. 자, 근데 노동조합의 베이스가 되는 게 비법인 사단이라고 해서 자, 민법에 있어요. 그래서 1차 시험에서 비법인 사단이 안 나온다? 저에게 돌을 던져라 이거죠. 종중, 노동조합 나옵니다. 너무 중요하죠. 바로 여기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라. 기본권의 주체들이에요. 기본권의 주체. 그러면 사용자 단체와 근로자 단체가 신나게 싸우면서 분쟁이 발생하죠. 내지는 단체 빼고 사용자와 근로자라고만 해볼까요? 또 분쟁이 발생하죠. 항상 분쟁입니다. 그 표현이 이제 조금 들어오시면 다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이라고 합니다. 두 표현 다 쓰는 표현이에요. 그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대상이 뭔데? 어디서 다투는 거야? 어디서? 그게 바로 여기서 다투는 거죠. 이걸 두고 권리 의무에 관한 모든 법률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걸 두고 실체법이라고 합니다. 자, 실체법으로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공부하시는 거 권리 의무가 규정된 법이에요. 민법, 소유권, 청구권. 지금 우리 수험생분들이 저한테 가고 계신 청구권. 그리고 지금 쓰고 계신 펜 소유권, 물권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노동법 여기 있네요. 노동법은 법이 아니에요. 노동에 관한 모든 총체, 법규의 총체를 노동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있다 이거죠. 행정법도 법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노동법에는 소송 절차 자체가 없죠. 근데 행정법은 이걸 한 번에 다 가지고 계세요. 행정법은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행정법 조문을 펼쳐보면 나와요. 근데 노동법, 근기법, 퇴직금, 임금법, 노조법 펼쳐보면 소송 내용 하나도 안 나와요. 소송 내용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서 싸우는 노원, 노트들이 싸우는 개인 간의 분쟁, 사용자, 근로자의 임금 분쟁, 그리고 행정청과 싸우는 거, 노동조합과 행정청. 왜?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과정을 본다 그럴 때 행정청에서 반려라고 합니다. 반려. 거기에 대해서 싸움 분쟁이 들어가면 여기겠죠. 아, 여기서 공부하는 단어 인가, 특허, 그리고 허가. 민법에서 얘를 공부해요. 단체가 설립되려면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이제 가면 이 개념을 공부하게 되시죠. 인가라는 개념을 공부하게 돼요. 주택조합 같은 거 너무 중요하니까. 자, 그럼 여기서 분쟁이 터질 때, 야, 이걸 해결하는 수단이 필요한데, 당연히 이건 안 돼요. 지금은 예전 신석기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자력구제가 안 되니까 국가가 대놓고 나서겠다. 국가가 해결해 줄게. 지금부터 이제 이런 용어에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재판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있으니까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가 저는 계속 이거 보면서 지금 우리 여기 들어가고 있어요. 철저한 이해 과목. 자, 재판권이라고 하는데 우리 수험생분들이 알고 있는 재판의 유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저기 기본권 싸우는 거 이게 헌법재판.
이게 헌법재판. 그리고 두 번째, 헌법재판 말고 행정재판. 그리고 민사재판, 민법과 관련된 거. 그리고 혹시라도 사람을 때리거나 그러면 쟁의행위, 부당행위 쟁의행위가 불법행위로 들어가면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 자, 근데 다행히 또 공부 안 해요. 안녕. 안녕.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공부합니다. 근데 행정재판은 민사소송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교수님이 어떤 교수님이 들어갈지 몰라요. 즉 헌법 강의를 하시다가 행정법을 강의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헌법과 관련된 당연히 기본 베이스가 되는 기본권부터 시작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민사 행정을 모두 다루시는 분들이 들어갔다 그럼 관련된 내용을 냅니다. 대표적인 게 행정소송이 종료되는 방안을 서술해봐라. 이건 무조건 행정소송법 8조 타고 민소법 다 쓰라는 거죠. 소치야, 화해, 조정, 중재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 거죠. 따라서 민사재판과 관련해서 저랑 함께 공부를 하고 나서 딱 여기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나와요. 아, 요런 게 재판권인데 그렇다면 나는 이 재판 중에 어떤 재판으로 갈 거지? 행정재판이란 공익과 관련된, 그리고 주체가 상하 위계질서 있는. 근데 민사재판은 아이고 개인의 사익이지, 나의 임금, 그리고 서로 대등한 관계. 자, 우리네 관계는 어디 관계예요? 절대 상하 위계질서 관계가 아니죠. 우리는 이겁니다. 대등관계. 이게 바로 어디서 공부하시느냐? 행정 초반에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에요. 민법 초반, 행정법 초반에 무조건 공부하시는 거. 무조건 공부하시는 거.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어떤 소송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딱 이게 판별이 쓰죠. 근데 그게 애매한 게 있어요. 진짜 애매한 게 있단 말이에요. 애매한 게 있으니까 출제자가 가끔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부존재 확인 소송 같은 거였습니다. 우리 부존재 확인 소송 같은 거. 중간에 딱 걸쳐 있어. 명문의 규정도 없고 민사소송법이라기에는 뭔가 행정처분이 들어갔으니까 좀 신기한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출제의 의도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여기까지 끊고 했을 때 노무사 지위가 지금 상당히 업되고 있어요. 250명에서 50명으로 늘리면서 업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들 입장에서 거기에 참여하셨던 교수님들 입장에서 변호사와 관련돼서 소송 대리권을 나는 따고 싶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심판 대리권은 있단 말이에요. 뭐 진호위 중노위 가서 열심히 말씀하시는 건 있는데 소송까지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소송까지. 근데 지금 끊임없이 소송 대리권 논란이 있으니까 민소법에서는 그냥 다 내버렸어요. 변호사, 소송대리 원칙, 심판대리권. 지금 8회까지 걸쳐오는 과정에서 8번까지 걸치는 과정에서 무려 4번이나 냈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행정법 한번 낼 것 같다. 민소법 트랙 타고 가는 거 한번 내보고 싶다. 그게 올해 대표적인 소송이었다고 저는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거에 맞춰가지고 포인트를 잘 맞춰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구별할 줄 아시고 여기서 들어와야 첫 번째 파트를 이제 한번 봐볼까요? 교재 넘겨보도록 할게요. 넘겨만 보겠습니다. 자, 3페이지입니다. 자, 너무나도 당연하죠. 소의 종류. 어떤 소송으로 제기할 거니?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요 녀석은요. 정해졌어요. 법정 항고소송이라고 하죠. 법정에서 정해졌습니다. 법률에서 정해놨다 이거예요. 근데 얘는 법률에서 안 정해놨어요. 안 정해놨어요. 우리가 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유형화시키기를 3가지 정도로 유형화시켜놨다는 거예요. 이행, 확인, 형성. 여기는 심플하잖아요. 취소, 무효, 부작위, 위법 등등. 법조문 2조부터 펼쳐보면 하나씩 나옵니다. 행정쟁송법 2조부터 펼쳐보시면 하나씩 나와요. 얼마나 좋아요. 요건, 효과가 서술이 다 돼 있어요. 법조문에. 요건이 서술이 다 돼 있죠. 너무 좋은 거예요. 따라서 법전은 우리나라에서 2차 시험을 보는 한 유일하게 허락된 커닝 페이퍼입니다. 법전을 못 읽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공인노무사는 제가 봤을 때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았던 게 한문법전 아니죠. 한문법전 아니에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 변호사 시험이랑 법원행시에서는 한문법전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진출하시는 분들한테는 한문에서부터 막혀요. 표현이 너무 어려워요. 표현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공인노무사는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한글화 법전이에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낮춰진 상태에서 공부하기도 편해졌죠. 이게 맞다라는 거죠. 한글화 법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수험생분들이 못 쓸 일은 없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요건 서술하고
그대로 사안포섭을 하면 훌륭한 답안이 나옵니다. 근데 안 돼요. 얘는 다 봐야 됩니다. 왜 찾아내야 돼요. 자, 볼게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수험생한테 물어봅니다. 보세요. 수험생 나왔죠? 수험생에게 여러분에게 네 나왔죠? 네 나왔죠? 강의 어때? 라고 물어봅니다. 보세요. 무슨 소송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우리 수험생분들을 피고로 해서 소송 들어가서 내 강의 어떠냐고 물어봤다. 쓰잘데기 없는 소송이죠. 쓰잘데기 없는 소송이에요. 그냥 재판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요 녀석들이 바로 주체 당사자라는 거고 이게 묻고자 하는 그 대상인 거고 여기가 이제 판결을 내려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죠? 또 하나 해볼까요? 제 와이프가 맨날 가끔가다 하는 말입니다. 자, 봅시다. 오빠 나 어때? 얘는 누군데 나를 오빠라고 부르지? 보세요. 관계도부터 들어가잖아요. 정확한가요? 관계도부터? 응? 그래, 너랑 나랑 공익관계는 아니지. 민사관계지. 근데 민법관계인데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재산관계 아니죠. 신분관계지. 그럼 나한테 물어보네. 자, 관건이죠. 이게 바로 뭐다? 쟁점 도출형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수험생들이 나중에 2차 시험 문제를 보면 권리구제 방안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지는 거. 여기서 거의 합불이 다 갈린다고 보시면 돼요. 누가 더 많이 찾냐의 싸움인 거죠. 즉 내가 의뢰인이라고 할 때 우리 수험생분들이 노무사라고 해요. 제가 우리 수험생을 찾아가서 막 징징댄단 말이에요. 저 이제 어떡하죠? 딱 한마디 하잖아요. 저 이제 어떡하죠? 노무사님? 어떡하죠? 저 노무사님? 어떡하죠? 딱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하나씩. 자, 어디부터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지? 당황하시면 안 돼요. 법조문부터 시작이에요. 일단 얘기를 들어주고 이거부터 해결해버리는 거죠. 근데 얘가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오빠 나 오늘 머리 어때?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건 배점 25점인 거죠. 쟁점 제시됐습니다. 쟁점이 제시됐어요. 그럼 이제 얘만 얘기하면 되죠. 머리가 펌이네 뭐네 얘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 어때가 과연 외형을 물어보는가? 이걸로 판단이 가능하죠. 얘는요. 판단 자체가 안 되잖아요. 외형인지 내면인지. 자, 근데 여기에 하나 더 넣어볼까요? 오빠 나 평소에 어때? 자, 이게 추가 쟁점이죠. 나 평소에 어때? 평소? 이 평소란 말은 지금까지 너를 겪어봤을 때 딱 오늘 물어보는 거죠. 지금까지 너를 겪어봤을 때 오늘까지 물어보는 거죠. 앞으로는 물어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게 추가 제시형입니다. 바꿔볼까요? 이게 더 어렵죠. 그래서 오늘 어때? 이게 왜 더 어렵냐? 수험생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거 오늘만 어땠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저 만 안 썼잖아요. 그죠? 만 안 썼죠? 그러니까 오늘만 얘기하시는 분들은 조금 배점이 낮죠. 그러면 오늘을 얘기하고 내가 너의 평소 모습을 보건대 오늘이 예전보다 더욱더 좋은데 구별론을 써보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고 다녀. 한 번 얘기 더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과거에 너 이런 거 잘 어울렸어. 그래서 오늘 너무 좋아. 앞으로도 이렇게 하고 다녀. 클래스가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질 거예요. 이게 바로 2차 사령 답안을 쓴 팁입니다. 자, 그럼 소송을 들어왔다고 했을 때 이제 2차 답안으로 가볼게요. 첫 번째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에요. 이건 확인만 하는 겁니다. 주어진 설명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수험생분들의 자의 판단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출제자가 우리 수험생분들한테 강제하신 거야. 절대 건들면 안 되는 거. 건들면 안 되는 거. 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예를 들면 A라는 사용자 측에서 B라는 근로자 측 임금 체불이 있었다. 사실 임금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월급, 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분이 소송을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임금 지급을 구함. 자, 이런 게 사실관계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제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을 규범화시키는 거. 조금 더 쉬운 예로 들어볼까요? A란 사람이 B를 죽였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때렸다. 사실이잖아요. 월급을 안 줬다. 사실이잖아요. 이걸 법규범으로 어떻게 바꿔야죠? 죽였다는 살인죄. 때렸다는 폭행죄. 그리고 갑자기 준법 투쟁을 하네.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 이렇게 규범관계로 전환하고 나서 시작하는 게 자 유일한 커닝 페이퍼라 그랬습니다. 정말 법조문 보기를 지금부터는 와이프, 애인, 여자친구, 남자친구보다 더 좋아하셔야 돼요. 이거부터 시작입니다. 법에 근거가 있는가? 여기부터 시작. 법전 무조건 펼치셔야 돼요. 그리고 법에 근거 있는 거 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 수험생분들은 이걸 원해서 이걸 통해서 끊임없이 들어갈 거니까 법의 근거가 있는가. 행정소송법이라 그러면 취소소송의 법적 근거가 있는 거 다 있죠. 다 있지. 자, 법의 근거가 있는가예요. 자, 그럼 이제 읽어봐. 이걸 읽어봤더니 어라? 혹여 if입니다. 이에 대해서 해석론이 있는가? 자, 이게 평소 우리가 쓰는 교수님들의 이야기, 학설, 학계의 정설이라 할 때 학설, 그리고 견해.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조문을 가지고 해석하는 다양한 근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다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래